네, 안녕하세요. 우승건축입니다. 여기는 층수로 따지면 2층이고요. 마포구 공덕역에서 좀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임대 세대에 대해서는 조금 전 설명을 드렸었고요. 2층 주인 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기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가 현관문이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주 출입구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여기가 예전에도 신발장 위치가 맞았고요. 특이한 사항이 있었다면은 이제 이쪽이 이렇게 복도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복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 보여지는 이 넓은 공간이 이쪽에서 들어가는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 그런데 이제 이 벽을 철거를 하고 구조 보강을 하고서 화장실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나중에 저쪽 화장실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현관에서 이제 들어왔을 때 우선 거실을 좀 넓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을 넓게 만들면서 동시에 저희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첫 번째 몰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천정부 요 안쪽으로 이렇게 몰딩이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하는데요. 뭐 정확한 명칭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현장에서는 마이너스 몰딩 작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천정재를 두 번 침으로써 그 재료 간의 간격이 생기는 것으로 몰딩 처리를 하는 건데요. 실은 몰딩의 주 역할 자체가 벽의 마감재와 천정의 마감재가 만나는 것을 분리시키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안쪽으로 넣어줌으로써 천정재 마감이 위로 타지고 벽의 마감재가 위로 타지고 해서 이렇게 실제 멀리서 봤을 때는 그 만나는 구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마감입니다. 대신 비용은 천정 작업이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2배가 든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같은 맥락으로 걸레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걸레바지도 벽에서 보통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실제 벽체와 걸레바지 사이에 약간의 몰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죠. 이거 역시 기존 벽에다가 원래는 걸레바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벽을 한 번 더 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몰딩을 안으로 숨겨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모던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통일성이 있어요. 전체 임대세대, 주인세대까지 할 거 없이 마감재는 다 동일합니다. 벽도 페인트 마감, 바닥 그 그레이 느낌의 장판 마감, 천정도 페인트 마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거는 여기는 이제 몰딩 같은 것들이 이제 마이너스 몰딩 처리를 해서 조금 더 고급화시켰다. 조명 같은 부분은 임대세대랑 좀 다른 것은 보시면 전체 다 매입으로 해서 천정에서 튀어나온 것은 없고요. 이렇게 전체 다 매입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스위치를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저녁 때 이제 분위기 있게끔 무드등 킬 거면 이렇게 벽 쪽 라인으로 이렇게 만약에 나중에 어떤 액자나 작품 같은 거 걸었을 때 이런 부분들만 좀 부각되게 쓸 수 있게끔 조명을 설치하였고, 평상시 책을 보거나 가족끼리 있을 때는 환하게 입고자 할 때는 이렇게 기본 조명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 리모델링을 할 때 또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기 배전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기 배전판을 저희는 이렇게 액자 형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안에 차단기는 들어가 있지만 평상시에는 이제 이게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기존에 저희가 벽 작업하면서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쪽 베란다 보시면요, 이쪽은 이제 보일러실이면서 베란다인 곳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보일러 한 대 들어갈 정도의 공간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결로 같은 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내 작업 후에 내부에 단열 작업을 한번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밖으로 나갈 경우에 앞에 큰 이제 에어컨 실외기도 보관이 되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건물 전체가 다 막히지 않게끔 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이 공간을 전체 다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나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보일러실에는 창문이 없을 경우에는 결로가 많이 생기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 프로젝트 창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여기 창을 좀 열어놓으면은 이 공간, 베란다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곰팡이나 이런 결로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 안방인데요. 안방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똑같이 천정 작업과 바닥 작업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특이사항은 이제 벽걸이 에어컨,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이 그렇게 넓은 평형은 아니어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놓기에는 비좁아서 메인으로 되는 안방과 거실에 벽걸이용 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벽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열 작업을 진행해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벽이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와보시면 기존의 원래 벽체가 약 한 28cm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단열 작업을 하면서 이 벽체가 약 360 정도까지 벽이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벽이 두꺼워진 이유는 내부에 단열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벽이 두꺼워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대신 단열 작업을 할 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단열 작업하게 될 경우에 벽은 이렇게 두꺼운데 실제 샤시는 그것보다 작아요. 그럴 경우 샤시의 위치가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 파트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좀 드린 사례입니다. 참 샤시 설명드린 김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아사 제품, 그러니까 영림 하이 샤시에서 아사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외부는 보시면은 검정색 아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내부는 화이트로 마감되어 있는 샤시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22mm, 유리가 두꺼운 건 아니고 공기층이 좀 충분히 확보된 샤시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은 24mm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제일 드라마틱하게 바뀐 공간이 실은 2고 공간입니다. 원래는 지금 보여지시는 두 개의 문이 원래는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공간이 뻥 뚫려 있는 공간이었고 정면부가 싱크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전 사진은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뭘 바꿨냐면, 보시다시피 이제 이쪽 살짝 보여지시겠지만 이 기존에 있던 안쪽 방을 이제 주방으로 바꿨고요. 이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방을 주방으로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여기가 북향입니다. 이제 보통 주방은 북향에 위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보시다시피 기존의 방이었던 곳에 이제 주방을 만들게 됐고요. 이제 세탁기까지 빌트인으로 넣었습니다. 여기를 위치 선택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발코니입니다. 혹은 이제 다용도실로도 쓸 수 있는 곳이긴 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외부로 나갈 수 있고, 한번 밖에 보실게요. 네, 보시면은 그 뷰도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여기도 기존의 샤시는 방이었기 때문에 여기 허리선 정도까지 있는 샤시였는데, 창을 이제 밑으로 내려서 개방감 있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기역자형 주방으로 계획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쪽에 냉장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 면을 보시면 상부장을 이렇게 유리로 했습니다. 불투명 유리로. 역시 이 이유는 이제 이런 흰색 장보다는 조금 더 개방감을 좀 주고자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타일로 깨끗하게 보이게끔 하고자 하는 게 하나의 디자인 컨셉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 펜던트가 떨어져 있는 이 앞쪽이 자그마한 식탁이 형성이 되면 이제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은 이곳에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화장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이제 화장실이 입구 쪽에 있었던 것을 이제 바로 이곳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자, 화장실 구성은 동일합니다. 벽 같은 경우는 200에 400짜리 화이트 무광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벽돌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욕실에서 그 샤워하는 구간은 이제 보시다시피 자연스럽게 단차이를 형성을 시켜 드렸고요. 주인 세대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는 어떤 물품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돼서 코너 선반 같은 경우는 한 개 더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 외 기본적인 이제 세면기, 좌변기는 다 동일한 스펙으로 시공을 했고요. 이제 역시 공간의 확장성을 주기 위해서 거울로 된 장과 거울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좌변기 설치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좌변기 옆면 보면은 이렇게 막 물 내려가는 배관이 울퉁불퉁하게 생긴 그런 형태의 좌변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원피스형이라고 해서 하나로 딱 막혀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청소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새로 건축물을 세우는 경우에는 여기 앉아서 보시면은 바닥에 배관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보통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면기 물이 바닥으로 많이 빠지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물은 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 공사를 하면서 벽배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닥이 보시다시피 이제 깔끔하게 방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